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32년 교직 생활 중 31년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요 수상 경력은 한국 공무원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홍저 근정 훈장과 2020년 글로벌 교사상 톱10입니다.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봉교사가 32년 동안 시행하고 완성된 모델은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활동과 봉사활동입니다. 자격증 동아리반, 기능영재 동아리반, 취업 동아리반 등의 각종 동아리반을 조직하여 밤 10시까지 14시간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야간 방과후활동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과 토요 방과후활동, 여름 겨울방학 방과후활동,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 등 연중 쉬지 않고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기능인을 양성했습니다. 5번의 전국 고등학교 최다 자격증 취득 지도와 6번의 전국 고등학생 최다 자격증 취득 지도를 했습니다. 4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지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전국 고등학생 180만 명 중에서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 50명을 선정해서 주는 상입니다. 한국에서 최다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성교육 목적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가르칠 목적으로 재능나는 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직하였습니다. 방과후활동 시간에 컴퓨터를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지도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또한 방과후활동 시간 내 용접 기능을 연마하여 농어촌 고장난 기자재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양로모험사, 한자교육, 공부도우미까지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중고등학교 중에서 봉사활동이 가장 활성화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와 동아리 회원들이 14개의 장관상 등 한국에서 제일 많은 봉사활동 수상 실적인 66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교사상 수상과 함께 2020년 10월 5일부터 세계교육계 세미나를 통한 강의를 하면서 봉교사의 교육 방법과 성과를 14만 명에게 보았으며 세계교육계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교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교육에 있어서 오늘 현재 교육은 언제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발달 속도를 교육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업 목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지만 교육은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육은 과거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기본이 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응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한다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학교는 학생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아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낚아서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과이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는 교과목 선정을 학교의 자율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자동차과이지만 자동차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과와 연관된 농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로 가르쳤고 용접도 기본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지게차, 굴삭기, 롤러 등 건설기계 운전도 가르쳤습니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도 가르쳤습니다. 3D와 3D 프린터도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맥가이버처럼 많은 것을 가르쳤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 모두 다릅니다. 방과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기 분야에도 전문가이어야 하지만 자기 분야 이외에도 잘 알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공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기계 분야에 전기와 전자가 들어온 지 오래전 일입니다. 모든 분야에 전반적인 기초 기술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연의 종우기원에서 보듯이 생물들 사이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정책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됩니다.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동식물이 살아남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32년 교육활동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육활동도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방과 활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제도에서 오토캐드로 바뀌었고 3차원 설계와 3D 프린터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많은 기술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현대인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수업이 모두 끝난 후 방과 활동에 동아리 학생들과 자작자동차를 만듭니다. 모든 산업의 종합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작자동차를 만들면 용접이 기본입니다. 자작자동차 자체를 만들려면 용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원리를 알아야 자작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자작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은 학생들이 기계자동차과에서 배운 원리를 응용하고 기술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기술 숙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작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는 3가지 종류의 자작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 동아리는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폐차된 자동차 부속을 이용하여 주행이 가능한 가솔린 자작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서스펜스를 붙이고 제항장치와 제동장치를 조립하고 용접하여 첫 가솔린 자작자동차를 완성했습니다. 둘째, 가솔린 자동차를 만든 바탕으로 전기 자작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전기 자작자동차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기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동아리가 태양광 자작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과 산업에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태양열 패널을 이용한 태양열 자작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드론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여전히 방과 활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머스트 재단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세계가 여러분의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사들은 자기 나라의 교육 제도 하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나라에 좋은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세계 교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좋은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포머스트 재단에서는 교사들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사들이 포머스트 재단에서 교육 방법을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세계 교육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포머스트 재단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특히 포머스트 재단은 모든 대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컴퓨터 컴맹입니다.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비록 내가 컴퓨터를 모르지만 한국에서 내 제자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컴퓨터 문서 작성법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읍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표를 잘 만듭니다. 어떤 학생은 수식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워드를 잘합니다. 어떤 학생은 파워포인트를 잘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잘하는 부분을 서로 모아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하는 방법을 완성시켰습니다. 학생마다 잘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두 학생이 완전히 워드와 파워포인트, 엑셀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 선두 학생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다른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교사이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생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사인 나는 학생 관리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시간과 자원을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지만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로 된 상태에서 집도 공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 한국의 발전된 모습으로 변했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되기까지 70년 동안 한국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한국 학교에서는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처음에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공업화는 고속도로 건설과 철강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철강이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을 세웠습니다. 1970년 중동 붐으로 건설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석유화 공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사들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성장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 옆에서는 포항제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과 석탄은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단일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생산성도 세계 제일이고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근무한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철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 중에서 한국에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오직 사람으로 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매우 성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전념합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잘했습니다. 나도 선택과 집중을 잘한 덕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 요인은 나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학생을 적절한 위치에 잘 투입했고 모든 자원을 집중한 점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세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당신의 최고 인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과를 이룬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과 생각을 안 할 뿐입니다. 도전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나무 가지는 언제나 2개 이상입니다. 2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언제나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궁금증과 후회는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목표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